안녕하세요. 어, 저는 대천지구 근무하는 황의천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미 예고한 대로 천북면에 있는 사궁 지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모르실 텐데, 우리 보령의 맨 북쪽에 그 천북면에 지명 중에 궁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몇 개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천북면에 궁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있어가지고 그 지명이 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추적을 해보고, 또 그렇게 해봄으로써 천북면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천북면에는 뭐 어떤 지정문화재랄까 우리가 문화재로서 얘기할 만한 사항, 또 역사적으로 어떤 그 얘기할 만한 사항이 그렇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그 지명 추정 내용을 가지고 천북면의 역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점 대강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명을 많이 접하는데 뭐 지명이 어떤 때는 의미가 없는 때도 있지만은 지명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천북면에 있는 그 궁자 지명을 가진 이런 내용에 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천북면에 지금 현재 오늘날 4개의 궁자 지명이 지금 남아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그 천북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 보령시로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내내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 홍주목 용천면 지역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만들어져 있다가 1901년에 충청 수영이 폐지된 다음에 오천군이 설치되면서 그 오천군에 이 세금 거둘 수 있는 땅을 넓히기 위해 오천군에 군세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천북 지역을, 용천면 지역을 오천군 천북면으로 이렇게 편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1914년 일제가 그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보령군 천북면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보령 땅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한 120여 년밖에 안 돼요. 한 500여 년은 그 홍주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북면이 보령 땅으로 왔지만 오랫동안 굉장히 불편했죠. 우리 대천 접근하기가 광천으로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홍성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1986년도에 주민투표를 붙였는데 얼마 안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방조제가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보령에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령군 보령시 천북면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홍주목에 속했던 이런 곳인데, 이 궁자 지명을 통해 가지고 좀 살펴보기 전에 천북면에 지금 가장 그 문화재로 알려져 있는 것이 봉수대죠.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천북면 사호리에 있는 그 봉화산에서 봉수대가 있어가지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수대는 이 서해안 지역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간선봉수, 그래서 보령 저기 그 조침산에서 흥양곶 봉수로 해서 결성 봉수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흥양곶 봉수가 위치했던 곳이 바로 요 천북면 사호리에 있는 봉화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 이 흥양곶 봉수지는 지금 현재 그 답사 코스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도 이렇게 되어 있죠. 세종실록 시리즈에 보면은 홍주목의 봉화가 2개인데, 하나는 흥양산성 홍주 서남 쪽에 있고, 동쪽으로는 조침산에서, 북쪽으로는 결성 고산에 응한다, 이렇게 해서 세종실록 시리즈에 그 사호리의 흥양곶 봉수가 존재함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 간선 봉수도가 이렇죠. 그 비인 칠지산에서 남포의 옥미봉
옹천의 옥미봉으로 해서 보령 조침산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흥양곶 봉수의 지금 위치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천북에. 그래서 천북의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이 봉수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이건 홍주목 지도인데 조선시대 이 홍주목 지도예요. 그래서 이 홍주목 지도에도 흥양곶 봉수가 흥양곶 봉수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송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아마 의송산이라고 하는 그 어떤 소나무를 보호해 가지고 이 배를 만든다든가 하기 위한 그 국가가 관리하는 산인데 아마 그런 기능도 했었나 봐요. 사거리 그 봉화산이. 그래서 용천면에 산이 있고 여기 흥양곶 봉수가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서 이 홍주목의 대표적인 이 문화유적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천북면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목장이죠. 흥양목장. 이게 목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조선시대에 말을 기르는 이런 장소였었다라는 점. 이 목장은 아무데나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 쪽으로 반도처럼 삘르곡에 내밀인 이런 지점에 목장이 설치되고 있었죠. 조선시대. 그래서 여기 홍주목에도 흥양목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종실록 시리즈에 흥양목장 둘레가 49리 339보, 그리고 이제 울타리는 한쪽만 막으면 되겠죠. 삼면이 바다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막았는데 토장 흙벽으로 막은 것이 1294보고 나무 울타리로 한 것이 1265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1, 2가 얼마 되는 모르겠는데 뭐 길지는 않죠 지금. 물이 너무 많아서 풀이 좋지 않냐다 해서 국마 430세를 놓아먹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초 세종실록 시리즈에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울타리가 지금 목장, 토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석장, 돌로 막은 석장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장이라고 있기는 있었는데 이 울타리 흔적을 찾으면은 어디가 울타리인지 이게 좀 쉽게 찾아질 텐데 토장이나 목장으로 돼 있었던 바람에 이게 몇백 년 오는 동안에 다 흔적이 없어져 가지고 오늘날은 어디서부터 목장 울타리였나라고 하는 게 지금 흔적이 지금 잘 안 보여요. 만약에 석장이었으면 좀 보일 텐데 요 근래 그 문화원장님께서 지금 다니시면서 이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흔적을 보이기는 보인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흔적을 잘 정확하게 찾으면은 또 하나의 그 문화유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이런 장소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어떻게 막았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좀 찾기가 어렵죠. 이렇게 토장, 목장으로 울타리를 막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목장이 운영됐는데 요 목장이 지금 운영됐다고 하는 것도 이게 조선시대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 목장 지도거든요. 그 목장 지도에도 흥양곶 목장이 있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1600년대 그려진 그림이에요. 흥양곶 목장이 있는데 1600년대는 이미 폐지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대에 기록이 나오고 1600년대에 폐지된 걸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한 1500년대 정도 임진을 한 이전에 폐지되지 않았는가 지금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폐지된 목장이지만은 흥양목장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게 흥양곶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게 바다로 쑥 들어간 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울타리로 막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놓았는데 이게 흙벽으로 쌓고 나무 울타리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거의 그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이게. 그래서 천북면은 지금 목장하고 봉수대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이런 그 역사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목장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 그것과 연결돼 가지고 또 하나 설명되는 문화가 지금 얘기한 대로 천북에는 궁자 지명이 들어가는 4개의 지금 현재 지명이 등장을 하고 있죠. 하궁,
아래 하자 하궁도 쓰기도 하고 물하자 하자 하궁이라고 하는데 또는 한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천북면 하만리의 시내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죠. 뭐 면사무소도 있고 또 농협도 있고 또 초등학교도 있고 한 천북면 시내를 하궁이라고 이렇게 좀 한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하만리 시내 지역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본궁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천북면 낙동리의 본궁지명, 그리고 대궁, 천북면 하만리의 지금 하궁 남쪽인데 이쪽 그 오천 방조제 쪽에서 천북 시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하만리 남쪽에 지금 대궁이 있고, 그다음에 천궁은 지금 천북면 궁포리에 지금 천궁이라는 지명이 있어가지고 4개의 궁자 지명인데 이 천북 천궁은 뭐 변화된 거죠. 원래 이 궁자를 쓰는데 지금 화살 궁자로 써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쓰고 있어요. 하여튼 하궁, 본궁, 대궁, 천궁 현재 남아 내려오는 천북의 사궁 지명이에요. 자, 이게 지도, 요새 우리가 쓰는 지도인데 이 지도에도 지금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천북 봉화산 202m 봉화산이 있고 여기 낙동리에 본궁이라고 본궁마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궁포리에 여기 천궁마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내인데 요 시내 하궁이라고는 안 썼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도 하궁 또는 한궁 이렇게 부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대궁, 좀 가기 전에 시내 가기 전에 오천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래쪽에 대궁지명, 그래서 대궁, 하궁, 본궁, 천궁 해서 이쪽 지역에 4개의 궁자 지명이 현재 남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궁자 지명이 중간에 오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남아 내려오는 것은 4개가 지금 현재 남아 내려옵니다. 이게 낙동 1, 2 본궁 앞에 이렇게 돌멩이에다가 본궁이라고 아예 크게 본궁마을이라고 안내까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흔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죠. 본궁. 또 궁포리 천궁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또 들에다가 천궁마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그 궁자 지명이 생기게 됐을까라고 하는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흥양목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1500년대 정도에서 폐쇄가 돼요. 그럼 목장이 폐쇄가 됐으니까 그 땅은 어디서 가져가냐면은 사복시 또는 태복시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시는 목장을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이 폐쇄됐으니까 땅은 백성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목장을 관리하던 사복시에서 토지를 점유했다가 그 토지를 어디에다가 불화해버리느냐 하면은 궁답으로 설정을 합니다. 궁답, 즉 이 궁답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의 비용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지예요. 궁중의 비용으로 쓰라고 궁중한테 붙여주는 토지. 그래서 민간인한테 불화한 것이 아니라 궁답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토지를 붙여줬냐면은 이따가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은 수진궁이라고 하는 궁에 토지를 붙여주고, 또 덕흥대원군을 제사 지내는 그 사당 비용을 써라 해서 덕흥대원군 사당에 붙여주고, 또 명예궁에 붙여주고 명예궁 비용 사용하라. 그리고 내수사는 궁중 비용, 궁중 살림하는 곳이죠. 궁중 살림하는 내수사에 붙여주고, 또 온빈방, 이 온빈 한씨를 제사 지내는 사당에 붙여주고, 또 영창대군 제사 지내는 사당에 붙여주고, 또 명선공주 사당에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 궁중 경비나 또는 제사 경비로 쓰기 위해서 이 목장 폐쇄된 천북면 지역을 이렇게 궁답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랬다가 조선 말기 와서는 이제 전부 내장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소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런 궁에서 그 지역에 토지세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자 지명이 좀 붙는데, 조선 시대는 이런 민유지뿐 아니라 궁방전이나 관둔전, 이게 굉장히 많이 운영이 돼요. 오늘날은 우리가 관청을 운영을 할 때 전부 돈으로 운영을 하고 이 돈으로 지불하지만, 조선 시대는 관청 운영 경비는 관둔전, 관청이나 군부대를 운영하는 경비는 관둔전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관청과 군부대에서 세금을 걷어 가지고 운영해라, 이렇게 토지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각 궁에는 궁에 토지를 줘 가지고 직접 세금 걷어 가지고 운영해라 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조선시대 경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궁방전이나 관둔전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돼요. 참고적으로 여기 흥양목장이 지금 폐쇄된 다음에 이렇게 궁방전이 설치돼 가지고 각 궁에 넘어가는 반면에, 보령에 여기 원산도도 조선시대의 목장이었어요. 그랬다가 흥양목장보다는 한 100년 정도 늦게 1600년대에 원산도 목장이 폐지되거든요. 근데 원산도 목장은 어디로 불화되느냐 하면은 두운전으로 불화돼요. 두운전. 이 두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군부대에 붙여져 가지고 군부대에서 세금 걷어 가지고 군부대 운영하라고. 그래서 원산도는 흉청수영의 두운전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원산도는 궁방전은 불화가 안 돼요. 그래서 흉청수영 두운전이 원산대로 운영이 됐지만은 흥양목장은 이렇게 궁방전으로 불화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청라에 둔전이 설치돼요. 훈련도감 둔전. 그래서 훈련도감에서 세금 걷어가는 땅 청라 둔전이 설치되는데, 영조 때에 매입해가지고 나라에 매입해서 전답에서 세를 징수한다. 130장 가량을 바친다. 이 만기혈압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둔토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둔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청라면 서양리에 둔터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남아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궁방전이나 관둔전이 설치된 지역에는 오늘날도 일부 지명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라면 서양리 둔터도 조선시대 훈련도감에 둔전이 설치되었던 장소다. 지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여기 흥양목장은 이렇게 여러 궁방전이 설치되어 가지고 조세를 징수해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게 자료인데, 대한제국 시대에 오천군이 설치되고 나서 대한제국에서 다시 토지대장을 다시 정리해요. 그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정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불만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청원서를 올립니다. 홍영집 같은 사람들이 청원서를 올리는데, 이 청원서에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원래 이 토지는 선조 때에 원래는 목장토 70여 성락을 사업해 어디에 줬느냐 하면은 덕흥대원군방에 준 것이다. 그러니까 선조 때에 요 토지가 덕흥대원군방에 불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록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또 어디에 불화됐냐면은 사패, 수진궁이라고 하는 궁에 또 불화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궁방전이 덕흥대원군 위에서 또 수진궁 경비를 위해서 이렇게 불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도 증명이 되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대한제국 시대에 국가에서
그 천북면 지역에 토지 대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얼만큼이 경작지고 누구 경작지였는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대한제국 시대 만든 대한제국 내장원에서 만든 국내부 내장원에서 만든 경작지인데 온빈방 기전, 이 기전이라는 경작지라는 뜻입니다. 온빈방에서 경작하는 곳이다. 또 신본방에서 기전 경작하는 곳이 뭐 72부 뭐 얼마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온빈방 경작지, 신본방 경작지, 또 여기 우자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날은 토지를 구분할 때 몇 번지 숫자로 해서 몇 번지 표시하는데 조선시대는 글자로 토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자 토지, 천북면의 우자 토지는 또 명선공주방의 경작지다. 또 뭐 여기 신본방의 경작지다. 또 분자 토지는 내수사의 경작지다. 또 온빈방의 경작지다. 뭐 절자 토지는 또 어디의 경작지다. 뭐 절자 토지 온빈방의 경작지, 덕흥대원군방의 경작지. 또 이자 토지는 뭐 온빈방 경작지, 덕흥대원군방 경작지, 또 신본방 경작지, 명례궁 경작지, 뭐 또 절자 토지, 덕흥대원군방 경작지, 또 명선공주방 경작지, 신본방, 또 전자 토지는 뭐 덕흥대원군, 신본방, 뭐 패자 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토지들을 정리하면서 대부분이 지금 궁방전으로 불화되었다는 것을 이 조선시대 내장원에서 이렇게 기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방전이 불화됐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궁방전이 궁방전에 불화가 됐는데 그 용어 내용을 한번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용어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사복시는 궁마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이런 관청이죠. 그래서 궁중에 말 관리도 하고 하는 사복시 관청. 그다음에 아까 수진궁에 불화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수진궁은 이 수진방에 있던 궁인데 서울 수진방 어느 날은 뭐 종로구 무슨 뭐 동대문구 하는데 조선시대는 서울을 구분하는 걸 무슨 방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수진방에 있던 궁으로 봉작을 받기 전에 죽은 대군 왕자가 출가하기 전에 죽은 공주 옹주를 제사 지내는 사후로 사용되는 궁이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죽은 공주나 옹주 왕자를 제사하는 궁이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를 불화하면은 여기서 세금을 걷어다가 제사를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장 많이 불화된 내용으로 나온 것이 덕흥대원군방이잖아요. 덕흥대원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 11대 왕 중종의 7째 남자 창빈한씨 소생이고 또 14대 왕 선조의 부친이죠.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이 14대 선조 임금으로 등극을 해갔어요. 셋째 아들이. 그러니까 덕흥대원군 계승한 사람은 큰아들 하원군이 계승을 한 거지요. 그래서 덕흥대원군방 나누어 주었고 이어서 하원군이 거기를 운영을 해서 제사 지내는 데 사용했는데 이 덕흥대원군을 선조시대에는 덕흥대원군이라고도 했고 또 선조대왕의 사친 친아버지다. 그래서 대왕사친궁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왕사친궁 덕흥대원군방 이렇게 표현되고 덕흥대원군에 계승한 큰아들이 하원군이어서 이 지명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명례궁이 나왔는데 명례궁은 이 선조가 임시로 쓰던 거처고 훗날 덕수궁으로 바뀐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잘 아는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유폐시킨 이런 장소죠. 명례궁. 내수사인데 왕실
재산 관리하는, 임금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이런 관청이 내수사죠. 그런데 내수사는 궁중 왕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수사라고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는 본궁이라고도 합니다. 본궁. 근본되는 궁이다.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사 또는 본궁, 내수사를 궁이라고 해가지고 본궁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본궁 이성계의 조상 제사궁 함흥에 있는 이성계 제사궁도 또 본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내수사에서 전부 관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온빈방이 있었죠. 이 온빈은 온빈 한씨 선조의 후궁인데 삼남 일녀를 낳은 이 온빈방. 그래서 온빈을 제사 지내는 사당에 세금을 내는 온빈방. 그 다음에 영창대군방도 있습니다. 선조의 아들 영창대군방. 그리고 현종임금의 장녀인 명선공주방. 이렇게 다양한 곳에 궁방전으로 이 천북면의 그 토지가 이렇게 불화가 돼가지고 이런 이름이 일부가 남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1700년대에 만들어진 여지도서에도 이미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만들어진 3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여지도서 같은 책에도 본궁리, 원궁리, 삼궁리 이런 지명이 있어요. 오래전에. 요새 만드는 지명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전통적인 지명이죠. 불화돼 가지고 사용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지도서인데 잠깐 봐봅니다. 자, 이게 남쪽으로 용천면, 홍주 용천면 지역의 각 리별로 지명과 함께 그 인구수를 이렇게 표시한 건데 1700년대 여기 여지도서에도 본궁리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원궁리, 삼궁리. 그런데 여기 본궁은 지금도 있죠. 지금 아까 그 낙동리에 이 본궁리가 지금도 이어져 오잖아요. 근데 지금 원궁리라 그랬는데 이걸 원궁리는 선조의 아들인 하원군의 아들을 하자 빼고 원궁리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천북 시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삼궁리가 나와요. 근데 오늘날은 삼궁리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삼궁리는 조선 후기의 삼궁리는 어디 세 곳 궁을 가리켜서 삼궁리라 그래요. 아까 여기 보면은 덕흥대원 군방도 굉장히 많이 갔지만 수진궁이 불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진궁하고 그리고 수진궁하고 지금 뭔데 명례궁. 그래서 여기 지금 수진궁하고 명례궁이 지금 수진궁과 명례궁, 수진궁과 명례궁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어의궁 세 개를 합해가지고 수진궁, 명례궁, 어의궁 세 곳을 합해서 조선 후기의 삼궁이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의궁은 여기는 없는데 수진궁과 명례궁이 지금 불화가 됐죠. 그러니까 수진궁으로 가는 명례궁으로 가는 그 토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삼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삼궁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서 오랫동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진궁, 명례궁 지역을 삼궁리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여지도서에도 삼궁리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800년대에 나온 충청도 읍지인데 이 충청도 읍지에도 똑같이 천북면 지역에 지명이 나오지요. 본궁리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본궁. 이 본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수사 궁중의 궁중 왕 비자금을 관리하는 내수사를 본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수사에서 세금 걷어가는 것을 본궁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는 원궁리라고만 했는데 본격적으로 써져 있는데 하원궁리. 하원궁리는
덕흥대원군 방인데 덕흥대원군 방을 아들 하원군이 관리를 하니까 하원군이 가져가니까 하원군 방, 하원궁리 이렇게 표현되고 아까는 하자 빼고 원궁리 이렇게 표현하고 어느 날은 하궁, 한궁 이렇게 지금 변형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또 삼궁리. 그래서 요 1800년대까지 삼궁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삼궁리가 어딘지 안 보이고 있죠. 뭐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주변에 살면서 이 지명 흔적이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은 아마 또 하나 중요한 또 발견이 됐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내려오던 삼궁리가 지금은 표현이 발견이 되질 않고 있죠 지금. 그래서 본궁리, 하원궁리, 삼궁리 이게 대표적인 세 개의 궁자 붙은 지명이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아까도 뵀지만은 천궁, 본궁, 내수사에서 세금을 걷어가던 본궁리, 그 다음에 여기 하궁리. 그런데 지금 대궁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이 대궁은 아까 덕흥대원군 있잖아요. 그 덕흥대원군을 대왕 사친궁에다 모셨다. 그래가지고 덕흥대원군 방에서 처음 가져갈 때는 아마 대궁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이 대궁이라고 해서 불렸던 것 같은데 그 대궁 지역을 아들 하원군이 이어받아가지고 하원군 방으로 이제 가니까 하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여기는 하궁이 되고 여기는 옛날 지명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대왕 사친궁, 대궁 그대로 남고 여기는 이어받은 하원군 명칭을 따서 하궁, 한궁 이렇게 변화됐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지역인데 중간에 이름이 약간 좀 분리되면서 나눠진 것 같아요. 대궁, 하궁, 그 다음에 내수사 본궁. 이 천궁은 기록으로는 그 궁방전이 불화됐다고는 안 나오는데 그것 관계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천궁이라고 하는 지명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조선 11대 왕 중종 둘째 공주 의혜공주가 중종의 군함 11여 중 둘째 공주인데 이게 그 조선 명종 임금의 그 여동생이 되고 또 문정왕후 딸인데 이 의혜공주가 청원이 한경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청원이 한경록의 별장이 1500년대에 목장이 폐진하고 나서 한경록의 별장이 여기 천북에 설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의 별장이 용천면 목장 내에 소재하면서 이 별장 이름이 청원의 댁, 청원의 궁, 청궁, 천궁 이렇게 변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절수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청원의 별장이 만들어지면서 천궁이라고 하는 이런 지명이 붙어졌고 지금 천궁마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 그 우리 예산에 가면은 영조의 장녀 화순홍주의 월성의 김한신의 집 이 월성의 궁이라고 해서 지금 남아 내려오고 관광지대에 있고 충남도에도 매입해서 복원해 놓은 건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원의 궁은 지금 다 이름만 남아 있고 지금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요 청원의 집, 청원의 댁, 청궁은 조선 말기까지 후손이 청주환 씨 후손이 살다가 조선 말기에 와서 홍주부 관찰사를 역임한 경주 김씨 김상덕이 홍주부 관찰사 김상덕이 구입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청주환 시내에서. 그래서 이 집 이름도 김직각댁 또는 김성지댁, 사람들은 또 궁집 이렇게 지금 불려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 상량문에 의하면은 1760년대에 이 신축 아마 증축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도 있었지만은 1760년대에 상당히 크게 증축을 한 이런 그 고옥이죠 이게. 그리고 청원의 셋째 아들 한순 그 후손들이 여기서 거주를 했는데 이제 김상덕이 이렇게 매입을 해서 김상덕가로 이어져 온 거지 이게.
이게 천국마을 있고, 지금은 이것도 못 봐요. 이게 그 김상덕의 후손들이 살다가 1990년대쯤 해가지고 한 30여 년 전에 전부 다 떠나가는 바람에 다 빈집으로 남아있다가 이게 2000년대 중반에 찍었는데 이렇게 다 폐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1700년대에 만들어진 집인데 참 고가로 보존을 했어도 충분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또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주인을 못 만나가지고 그게 다 2000년대 중반에 지금부터 15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죠. 지금 굉장히 옛날에 양반 가옥이라 이렇게 기둥도 크고 또 마루 같은 것도 옛날 우물마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이 마루도 옛날에 참 우물마루에서 양반 고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 마루잖아요.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 마을 한가운데 이쪽 여기 마을 한가운데 있는데 다 없어졌죠. 지금 이게 이거는 그래도 조금 일찍 찍힌 거예요. 1996년인가 여기 문화원장님께서 지명조사를 하면서 찍어가지고 지금부터 25년 전만 해도 비교적 이렇게 원형이 남았는데 이때는 조금만 좀 고쳤으면은 조금만 손대고 고쳤으면은 참 좋은 그 고가로 이렇게 문화재로 보존이 될 수 있었을 법한데 지금 참 안타까운 점이죠. 이게 지금 저기 천북에 있는 그 편무성 가옥이라 해가지고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보존을 해줘서 기와도 이렇게 새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잖아요. 이게 이런 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령에 이 고가로 지금 보령에 옛날 그 고옥으로 지정이 된 곳이 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천북의 편무성 가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청라 장현리에 있는 이 신경섭 가옥 여기도 뭐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람은 떠났어도 이렇게 지금 보존을 해주고 있죠. 지금 이게 이렇게 보존하니까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천북에 있는 요 그 청원의 천궁도 일찍 누군가가 사서 살고 또 문화재 지정이 돼서 보존이 됐더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었고 또 뭐 여기 그 죽정동의 조대비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죽정동의 조대비가도 참 보존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보령 지역에 옛날 고가로 문화재라도 지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두 곳이 지금 없어지고 두 곳만 이렇게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궁집 주변에 있는 궁집 무너진 다음에 궁집을 만들었던 이런 그 기둥들, 돌 기둥들, 거대한 돌 기둥들이 이렇게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돌 기둥은 이게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관청 건물 같은 데 서는 건데 그만큼 그 세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은 집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천북에 있는 그 청원의 셋째 아들 아까 한순이 있었는데 그 청원의 셋째 아들 묘소예요. 이거는 청주환 시들 천북에 있는 지금 현재 그 제실 사당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은 그들이 청주환 씨들이 천궁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 이런 흔적을 지금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천궁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궁 청원의 댁이 목장에 있던 청원의 댁이 거기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천궁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졌고 또 고옥이 남아 내려오는데 자, 그 주변 역사를 한번 봅니다. 이 천궁마을 한가운데에 아까 청원의 댁, 김직각 댁, 고가가 있었는데 그 고가 마을 입구 양쪽에 지금 현재 이 고목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마을 입구에 어쪽 위쪽에는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고미말채라는 나무가 있는데 자, 회화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원래 옛날부터 회화나무는
어디에 많이 식재했느냐 하면은 고궁이나 서원, 고택 이런 데서 많이 식재를 한 정원수지요. 예로부터 이 나무를 심으면은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고 이름을 얻고 관직에서 물러날 때 기념하여 심는 나무라고 한다. 회화나무 집 앞문에 세워두면은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라든가 이런 데에 동네 부자 있는 곳에 이 회화나무가 더 많이 있고, 또 높은 관직을 얻은 신하의 별칭이 괴문일 때 회화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회화나무는 꽃봉오리 쌀 모양과 비슷해서 괴미, 괴화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상징적인 나무죠. 고궁이나 서원에서 양반가에서 많이 정원수로 쓰는 상징적인 이런 나무인데, 이런 회화나무가 여기 천국마을 입구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베어 없어지고 한 그루만 지금 현재 천국마을에 회화나무가 남아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천국마을에 오래전에 이런 회화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궁이 하나의 궁으로서 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심어놓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그 마을 위쪽 언덕에 회화나무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름에 잎이 올라온 내용이고, 이게 지금 현재 추정으로 얼마 됐다고 지금 안내판을 붙여놨어요. 보령군 천북면 궁포리에 있는데 수령 약 400년 됐다고 붙여놨습니다. 이 1900년대 400년대였으니까 1500년대 중반 내지 1600년대 심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원의궁이 만들어질 무렵에 이것이 식재됐다는 얘기죠. 지금 40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청원의궁이 만들어지면서 궁중 조경수로 사용하는 이 나무를 여기다도 갖다 심은 거지. 이게 그런 궁중의 위상을 보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나무는 천북면 궁포리에 있는 고무이말채라는 나무예요. 우리가 좀 듣기가 좀 생소한데 거기 고무이말채라는 나무가 고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천북면 궁포리의 고무이말채 나무 수령 약 440년. 보령 지역에서는 유일한 말채나무다 그랬습니다. 시나무로 지정되고 있는데 고무이말채 나무는 서울 궁궐에도 조경수로 식재되는 나무. 16세기 궁포리에 별장을 가지고 있던 중종대왕 딸 의혜공주와 남편 청원의 한경로 거주와 관계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고무말채 나무입니다. 이게 겨울에 찍어가지고 참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데, 이게 여름에 찍었으면은 우거져가지고 굉장히 흙해 보일 텐데 지금 겨울에 찍었어요. 여기가 고무말채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마을이 천국마을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저 건너편 여기가 아까 나온 그 회화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쪽 위쪽에 회화나무가 있고 여기 앞에가 고목나무가 있고 마을이 한가운데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 나무가 다 궁중 정원수인데 이것도 몇 그루 심었는데 없어지고 이거 한 그루만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지금 천만다행인 것이 지금 이 나무 뒤에 옛날에는 이쪽 뒤가 그 산언덕이었는데 요새 가보니까 산언덕을 다 깎아버리고 전부 평평하게 한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했더라고요. 이게 잘못했으면 이게 잘려나갈 뻔했는데 안 잘렸더라고요. 다행히.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게 생명을 부지할지 어쨌든 이 천국마을에 하나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나무인데 좀 보존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보령 지역에 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말채나무. 그래서 이 말채나무와 이쪽에 이 회화나무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에 천궁이 위치해 있는 이런 그 천국마을인데 이런 왕실 사람들의 위상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400년, 수령이 40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천궁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궁칩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끝에 와서는 한신의 집에서 홍주부 관찰사라던 김상덕이라고 하는 분이 매입을 해서 이제 김직각댁, 김승지댁으로 이렇게 이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 후손들이 지금 살다가 집을 비는 바람에 지금 없어진 거지 이게. 김상덕은 원래 경주 김씨, 호는 우의관이고 문과에 급제하고 귀장각, 식각, 대사성, 홍주부 관찰사. 그러다가 1906년 홍주 의병에 가담을 했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고군산도에 감옥 생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지금은 고군산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선유도 있잖아요. 지금 차 타고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선유도 가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선유도에는 우리 보령 사람 2명이 귀양 왔던 곳이다. 첫 번째는 김상덕, 두 번째는 김광재 선생. 그래서 선유도 가면 우리 보령 사람들은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답사 가면은 독립운동 하다가 여기로 귀양 온 보령의 김상덕과 김광재. 그래서 고군산도에 갔다가 풀려난 독립운동가, 천북에서 은거하면서 여기 천북 김직각 청원회의궁에서 은거하면서 천일대라고 하는 단을 만들고 항상 임금 북향 재배하면서 나라 이런 억울함을 살렸다. 그래서 요 천일대 선비들한테 아주 유명해요. 김상덕이 여기에 살면서 천일대라고 하는 단을 만들고 임금한테 항상 절을 하던 이런 그 충성심을 발휘했다라 해가지고 선비들이 굉장히 칭송을 많이 해주는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1990년대 대천문화원에서 궁포리에 지금 천일대 비석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설이라든가 김복환이라든가 유호근, 조구원 이런 사람들의 우위가 상당히 두터워서 보령 지역 선비들까지 많이 교류했고, 이 웅천에 있는 집성당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의병운동에도 가담했던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1906년 의병 활동으로 애국장이 추서된 이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상덕이 이리로 이사 온 원인도 바로 집이 굉장히 천궁이 굉장히 쓸만했기 때문에 이리로 들어오게 된 거죠. 천궁이 없었으면 김상덕이 이리로 왔을 리는 없겠죠, 이게. 그러니까 천궁 역사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지, 이게. 김상덕 아까 천일대, 김상덕이 말년에 천북의 임금을 사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여기서 매일 서울을 향해서 재배했다. 그래서 선비들이 김상덕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내항동 농문에 살던 유호근, 사가 유호근 선생은 천일대기를 써주었고, 김옥환은 천일대 명을 써주었고, 또 여기 화성에 살던 평택임시 임한주는 제 천일대기 후를 쓰고, 또 천북에 살던 학자 이종수는 천일대기 후서, 여기 미산에 살던 학자 조익수는 천일대 기팔, 이런 학자들이 아주 좋은 글, 칭송하는 글을 많이 써줬어요. 임금에 대한 충성을 기린다. 1991년 궁포리에 천일대비를 세웠는데, 이게 천일대 기적비 궁포리 마을 앞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식이라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데, 이 글씨는 여기 이곤순 선생이 썼다고 합니다. 지금 자, 천일대명 뭐라고 써져 있나 몇 구절만 좀 보겠어요. 의관 김학사 상덕은 갑오 별난을 상해서 관직을 내놓고 오랫동안 바닷가에 살았으니, 원래 서울에서 벼슬하던 사람인데 바닷가 용천면으로 들어왔죠. 청궁으로. 거기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대를 거소의 오른쪽에 쌓고 때로 올라 북쪽을 바라보았고, 서동파의 적벽부에 천일방이란 글귀를 따서 천일대라 했다. 경술년 가을에 나라가 망하면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지금은 대가 없어져 임금을 바라볼 곳도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 회포를 달랜다 하면서 김복환이 이렇게 적어준 거지, 이게. 그래서 용천은 바다로 들어가고 고소의 강물처럼 흐르고 홍령이 산것이었다. 나의 친구 의관은
중년의 벼슬에 올라 임금의 인총이 빛났다. 은둔하며 지냈다. 또 마음의 자정 뜻을 굳히고 황성을 찾지 않았고 어느 곳에 머물 곳을 없으나 임금을 소모하는 정성이 지극했다. 소나무를 들고 잔디를 입혀서 대를 여기에 세워놓고 틈틈이 올라 바라보니 피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고런의 시로 마음을 살래니 이곳이 은자의 우뚝한 처당이다. 임금께서는 하늘 저편에 계시니 이 대를 천일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이름 밝게 걸었네. 지금은 대에 오를 수 없으나 서울을 바라볼 수 없으며 온 하늘 더러운 비 내려 내 마음 상하게 할 뿐이다. 후레자가 이 일을 한다면 어찌 참아 황폐하게 내두겠는가. 그래서 1913년 김복환은 이런 그 천일대 명을 써서 칭송을 해주는 내용이 지금 홍포리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천궁 때문에 김상덕이 들어와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낸 반면에 또 천궁 때문에 이어지는 얘기는 이 한운 여사라는 이제 한운 이 김상덕의 부인이 한운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광천에서 화신상회라고 하는 장사를 운영을 했던 모양이에요. 돈 좀 벌었죠.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도 흔적이 남아 내려오죠. 자, 천북에 1932년도에 천북 공립학교를 세우자고 하는 기성회가 만들어지죠. 천북초등학교를 만들자, 1932년에. 그래서 보령군 천북면에서는 유지들이 발기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운동해서 면장 등과 활성화에 현금 4,000원을 마련해가지고 공립보통학교를 세울 것을 결의해가지고 허가받아가지고 1932년도에 천북초등학교를 세워요. 근데 천북초등학교를 어렵게 4,000원을 마련해 세웠는데 이제 학생들은 늘어나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학교 교실이 문제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5년 뒤에 학교 교실이 모자라서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니까 학교 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광천에 광천에다 지금 한운여사 기념비를 세우는데 왜 그랬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충남 홍성군 광천시장 한운여사는 광천 공립보통학교, 광천초등학교에다가 2,000원을 했고 5월 26일에는 보령군 천북 공립보통학교에다가 3,500원. 굉장히 많은잖아요. 지금 이거 학교 만들 때 기성회에서 말하는 거 4,000원인데 이때 한운여사가 3,500원을 천북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내가지고 학교 증축비로 기부했다고 한다.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면민까지도 여사의 유경사업 칭송이 자자하다는데 천북 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에서는 당국과 협력해서 8월 30일에 동교정에 여사의 기념비를 건립하고 제막식을 성대히 개영했다고 하며 광천 공고교 학부형회에서도 증축되는 대로 여사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천북초등학교 발전하는데 굉장히 귀한 거죠. 3,500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천북초등학교 앞에다가 1937년에 한운여사 기념비를 성대하게 세웠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38년 1년 뒤에 또 한운여사 거금 던졌다. 광천 신진 심상소학교정에 교정 신축비로 3,000원을 기부한 한운여사 장학기념비 제막식. 그리고 동여사는 신진소학교뿐 아니라 천북면 소학교 학급 연장비로 3,600만 원 희사한 사실. 아까 앞에 나온 얘기 다시 한번 얘기가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앞에서 35년도에는 공회당 건축비로 1,000원을 한운여사가 희사했다. 천북면 공포리의 분적을 두고 현재 광천시장에서 광해상회를 운영하는 한운여사 자선심이 풍부해가지고 음번에 주포면 보령리에 공회당 건설을 하라고 1,000원을 주어서 주민들은
감사함을 맞이 않는다. 그래서 주포면회까지 천원 회사에서 마을 공회당 설립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7천여만 원 정도, 7천여만 원 정도 그 당시 돈으로 회사를 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또 회사도 이렇게 많이 한 거지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이런 자선 사업가로 알려진 한은 여사인데, 이런 분이 나타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천궁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게 지금 천북초등학교 앞에 있는 비석이에요. 이 하나는 의관 김상덕 의거 충무이라 해가지고 김상덕이 의병운동에 투신했던 이런 내용을 적어준 것이고, 이게 아까 1938년도에 만들어진 한은여사 기념비죠. 신문에까지 나왔던. 그래서 천북초등학교 확장하는데, 교실직 확장하는데 3,500원을 기부한 이런 사실. 근데 이게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비석만 이렇게 있으니 그는 구체적인 사실은 지금 많이 지금 잊혀지고 있고, 한은여사비 뒤에 뭐 11년인데 쪼았어요. 이거 우리 뭐 다 할 수 있죠. 정말 소화, 일본 연어인데 누군가가 쪼아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소화 연어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장, 쉬운 문장을 한은여사비를 세워놨는데, 뭐 어느 날 초등학생들이 이걸 볼 일은 없고, 그래도 그냥 보는 사람들 한 번씩 보고 왜 이런 비가 세워졌나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이분 한은여사 세상 사람들이 여사라고 칭한다. 재주와 덕을 함께 했고, 또 문장과 말이 항상 아름답다. 돈을 수만 원을 돈 내가지고 보통학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 면에서, 한 개의 면에서 은혜를 칭송하니 영원히 보여지고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거금 내가지고 보통학교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그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참 이거나마나 세워놨으니까 우리가 참 그 증명을 삼고, 또 천북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천북초등학교 역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그 주포에다가 공회당을 했다 그랬는데, 그 주포의 그 대나무 숲에도 돈 1,000원 낸 공회당 그 기념을 해서 이렇게 한은여사 기념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못 볼 거예요. 지금 다 대나무 속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천궁이 만들어지면서 그 김상덕, 한은여사 자선사업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천북의 역사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시간은 천북 쪽에 지금 현재 남아내려 있는 사궁 지명이 궁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명인데, 그게 일부만 남아 내려올 뿐이고, 또 어떤 지명이 또 궁과 관련이 있었는지는 지금 알 수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본방은 내수사궁으로, 또 하궁은 하원군방으로, 또 대궁은 이 하원군의 아버지인 덕근대원군 대왕 사친궁으로, 청궁은 이 홍원의궁으로 해가지고 남아 내려오는데, 아직 그 삼궁이라고 표현된 지역은 지금 현재 발견 흔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명을 가지고 천북의 그 역사 문화를 좀 대강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첫 번째 질문이 한은여사가 돈을 낸 거, 예. 그 화폐가 현재로 치면 얼마나 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후문에 그 후면에 보면 소화 17년이라고 썼는데, 소화 17년을 저희가 알기로는 소화하고 어떻게 따지면 잘 모르는데, 그 연도가 동아일보에 난 연도하고 그거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서요. 그때쯤 소화가 일정 때니까요. 그러니까 소화, 예를 들어서 소화 1년이면 17년이니까 소화 17년이면 서기 몇 년이냐? 저는 천북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니까 혹시라도 소화 관계 아시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인터넷 따져보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을 때 잘 안 들려서 금방 알 거예요. 누가 좀 찾아보세요. 소화 17년이 서기 몇 년인가? 한국장. 플러스 25를
아, 25년 그러면 42년인가요? 네, 42년인가 보네요. 한은여사비가 보령에 42년이면 예. 신문이라고 30년이기 때문에 10년 아, 그 뒤에 17년 아니면 11년으로 돼 있다. 11년? 예. 그럼 30 그때인가 보네. 36년 예. 그리고 그 값은 지금 그 교실 메칸을 지은 값이니까 굉장히 높을 텐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화폐로 따지기는 예. 아. 그때 그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하고 잘 확실히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큰 돈이다. 아까 그 공회당 짓는다는 돈은 공회당이 그 교회가 아니고 마을회관 주포 보령중학교 앞에 있는 그 마을회관 자리를 한웅 여사가 사줬어요. 왜 사줬냐면 자기 남편 묘를 그 향교 옆에다가 쓰는데 그 마을에 그렇게 희사를 해서 아까 그 대섭 속에 있는 그 비석은 그 묘지 밑에 그 마을 옆에 있어요. 지금 묘지는 지금 다 이제 없어졌는데 후손들이 묘지를 없앴더라고요. 예. 하는 여사는 김상덕 선생 묘지들이 다 없어졌죠. 보령리에 있는 게 아세요? 예. 다른 데가로 갔어요. 예, 했던 예. 그 하는 여사는 예. 예. 후처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셨고 그 묘지 제가 다 김상국 선생이랑 사진 다 찍어놨는데 요 근래에 그 후손들이 관리할 수가 없어서 독립유공자라도 묘지를 다 없앴어요. 예, 비석은 남아 있을 겁니다. 하는 여사요? 몰라요. 저희도 그걸 찾으려고 뭐 장사했는지도 지금 광천에서 큰 장사는 한 것 같은데 뭐 장사가 뭐 포목을 팔았는가 뭘 팔았는가 그것도 제가 궁금한데 못하고. 청소 원주이라는 데가 예. 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여사가 예. 글쎄 하여튼 국민초등학교들 강편에 소아 3년인가 돼 있어요. 3,000원 주고.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 사진도 신문에서 사진은 한번 찾았어요. 근데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러시고 또 질문 있으세요? 예. 한국에서 그 기념비가 예. 자료에는 천부하고 축구초등학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른 지역에도 또 있나요? 많아요. 진짜 하는 여사가 기부를 많이 하셔서 7개가 있다더냐. 면사무소 옆에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면사무소 옆에 있고요. 초등학교 옆에 있고. 예. 제가 있는 동명초등학교 강편에 있고. 예. 수포구 배랑수 예. 네 군데 날 수가 있는데요. 예. 나머지는 7군데가 있다고 그 어떤 자료가 좀 문화원에 좀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네. 예, 상당히 저희 지명 금성문에도 들어있고 그래요. 하는 여사. 훌륭하신 굉장히 여걸이라 그럴까요? 그러신 분이세요.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없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